여성들이 억울한 게 많아요. 그게 왜 억울하냐 보면은 말을 못해서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실제로 많이 헌신을 했거든. 근데 헌신을 할 때 내가 헌신을 하는 거에 대한 나만의 또 기대가 있어. 내가 이 헌신을 했을 때 뭐 어머니가 이렇게 알아봐 주겠지, 아니면 뭐 이제 시댁에서 내가 약간 좀 입지가 올라가겠지.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가 나의 이런 걸 알고 자기도 자기 할 일 더 잘해주겠지. 뭔가 내가 기대를 항상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는 이게 다 소통의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면 내가 그 기대를 가진 거 상대방이 아니야 이거예요. 상대방의 기대를 모른다면 상대방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갑자기 이제 여기서 막 서운하다고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사실은 다 이게 소통의 문제고 그 소통은 나와의 소통부터 전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듯하지만 쉽지 않은 약간 평생 가져가는 저희의 숙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게 지금 아마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통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가정에 사건이 생겼을 때 보면 사실 출발점은 되게 미약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대화가 오고 가다 보면 그게 굉장히 일이 커져서 막 정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들까지 가게 될 위기까지 가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적어보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자기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를 모르면 이 사람도 또한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또 이게 되는데 상대는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워렌 버핏이 왜 소통 기술에 돈을 평생 써야 된다라고 했는지 좀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 소통이라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소통이 아니고요. 이 범주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소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는 저는 가까운 사람들과 연습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까운 사람이 나죠. 나와의 소통. 그리고 나서 내 가족, 남편, 뭐 언니, 엄마 이렇게 확장을 해 가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내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이 왜 억울하냐면 기준이 없이 헌신하기 때문에 억울해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까지 해줘도 나는 오케이가 되겠다는 기준이 없으면 그냥 마음이 앞서서 마음이 또 좋은 분들은 또 엄청 또 막 다 퍼주잖아요. 그렇죠. 다 줬는데 그걸 줄 때 사실 기대를 안 하면 되는데 사실 나도 모르게 기대가 되거든요. 적어도 알아주길 바라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어라는 거를 내가 굳이 내 입으로 꺼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고 바라면서 하죠. 왜냐면 인간의 욕구에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로 돌려받는 걸 바란 건 아니야. 그렇죠. 근데 말이라도 이렇게 나를 위해 애썼네? 약간 고마워 뭔가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 또 한국 문화가 서로 알아도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리고 저는 제가 나서서 아예 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시어머니 집을 완전 리모델링을 싹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좀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제가 예산보다 한 2배 정도 들어갔는데 이 돈이 어쨌든 우리의 가정 경제에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집을 둘러보면서 뭐 인테리어를 막 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우 아들을 잘 둬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고 내가 난 나서서 그랬어요. 아니죠. 며느리를 잘 얻었으니까 이게 된 거죠. 그 며느리가 반대해봐. 그리고 그 리모델링 추진도 사실 제가 먼저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어머니 집을 리모델링 해드리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내가 출발점이고 내가 여기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나의 공로를 제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그랬죠. 아니죠. 며느리를 잘 얻어서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거고 그런 면에서 이 남자가 훌륭한 거죠. 어머니가 잘 키우신 거죠. 훌륭하니까 저도 선택을 했고 이렇게 모두에게 칭찬이에요. 어머니도 아들을 잘 키웠고 아들이 잘 멋지게 성장을 했으니까 저도 이 남자를 선택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소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방금 전에 그 하셨던
말씀이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음에 약간 서운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엉뚱한 지점에서 근데 또 되게 문제가 남편도 이 상황에서 사실 같이 공을 나누면 서로가 되게 모두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남편은 사실은 별 거기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 집에 와서 이제 아내가 약간 이상해. 집에 왔는데 막 약간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제. 갑자기 이제 엉뚱한 데서 폭발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인 맞아요.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되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신인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다라는 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기준과 내가 그 기준에 대해서 그냥 충실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되게 내가 좋은 일 해놓고도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는 방법을 선택을 해왔던 것 같아요. 되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고 사실은 그거를 이제 얘기 안 해도 그냥 나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의견도 냈고 내가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그거를 보통은 사람들은 말을 못하면서 혼자 마음에 서운함으로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여러 가지가 묶여서 이제 세트 메뉴로 골마서 터지는데 되게 내가 먼저 그런 거를 좀 꺼낼 수 있는 그런 연습, 용기 필요할 것 같아요. 전 이거 진짜 연습이라고 생각을 왜냐면 해요.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시겠지만 명절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사회면에 뭐 소식들이 맞아요. 많이 실려요. 명절이 지나면 진짜 통계적으로 막 이혼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좋은 명절 끝에 맞아요. 다 뭔가 서운하고 억울한 거예요. 뭔가 소통이 안 됐던 거야.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어...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전 단계에 문제가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전 단계에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 서로. 그게 저는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먼저 저는 좀 드는 생각이 나와의 약간 소통을 먼저 잘해야겠다. 왜냐면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를 파악하는데도 보통은 되게 오래 걸려요. 맞아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밖에서 사람을 만났고 뭔가 그때 대화를 할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집에 가서 혼자 곰곰이 생각하니까 뭔가 내가 아까 이 상황에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맞나? 뭔가 생각이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사람 말이 불편했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뭔가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거기에서 혼자 생각하게 되면 그런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집에 와서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다음에 이렇게 말해줘야지. 근데 또 말 못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일단 나와의 소통이 안 돼서 저는 먼저 생기는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와의 소통과 이거를 내가 표출하는 연습이 같이 돼야 돼요. 맞아, 꺼내는 연습.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좀 어렵다 이거.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는 이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못하니까 욱 하고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에 실어서 약간 이렇게 대포나 총 쏘듯이 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맞은 상대는 나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는 너무 아파하고. 근데 저는 가까운 사람과 연습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 네. 그러니까 저는 가족? 사실 전 남편하고는 이걸 실패했기 때문에 전 이혼했다고 생각을 해요. 전 남편하고 이게 됐으면 그래도 어찌어찌 같이 이걸 해결해 나갔을 텐데 그땐 저도 이게 안 됐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는 화가 올라오고 화가 있다 보니까는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를 또 어딘가에 풀어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었는데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저는 이거를 같이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함께. 네. 왜냐면 가장 많이 상처 주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이건 정말 연습의 카테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 남편한테도 이 영상을 같이 보면 좋죠.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가까운 가족과 소통이 좀 어렵다 하면은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솔직하게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되게 잘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막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지원을 하는데 사실 그거에서 아이들의 행복감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잠깐이죠, 아주. 그러니까 그건 되게 잠깐이고 진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건 부모님이 화목한 모습이에요. 근데 맞아. 그 화목한 모습이 뭐예요?
소통이죠. 소통하는 거죠. 조곤조곤 두 분이 뭔가 항상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야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집에서 우리가 된장 뚝배기 하나를 놓고도 맞아.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화목함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술이 소통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영상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 좋습니다.